엄마. 아빠보다 엄마랑 소통하는 게 많겠죠? 가끔 있어요. 아버님들이 학원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따로 얘기하시니까. 기한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100원 없는 게 보통이에요. 기한까지 없죠. 근데 이게 기한을 이 시점에 하는 이유는 해본 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너네도 아마 지금 이해세종이나 이희세종이 했던 커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것보다 아직 안 나와서. 혹시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적뒤적 해봤어요? 아니요. 아니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연도 입학생 연도별 학생 이제 커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 그건 봤어요. 아직 너네들 거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 3 입학생들 2023년도 입학생들은 내년 4월쯤 돼야 나오더라고요. 3월이나 4월. 근데 그게 일단은 1학기는 고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항상 1학기 내용 똑같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위에 이일세종이나 이희세종이 했던 것처럼 한다라 그러면 너희들도 2학기 때 기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선행을 빨리 한 친구들도 기하를 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 이 타이밍에 한번 봐두면 괜찮고요. 기하가 하기 괜찮은 게 어떤 이유가 또 있냐면 선행이 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미적분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기하를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확통만 하더라도 뒤에 후반부 같은 경우는 약간 필요해. 아주 약간이지만 미적이 약간 필요해. 그러나 기하 같은 경우는 미적을 알아두면 나쁘진 않지만 한 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수원 정도는 대부분 한 번 했거든요. 보통 아무리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보통은 수원 정도는 한다고 그러죠. 기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수상화 하고 2학기 때 해야 될 내용들은 조금 다룸으로써 1, 2학기 준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과거 생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혹시라도 어떠한 환상 이런 게 있다라 그러면은 있도록 하고요. 과거 생활은 수학만큼은 방학 때 예습이고요. 학기 중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복습이고 그때 나오는 프레임물 있죠? 그런 거나 좀 풀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다니다 보면 약간 회의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과거는 이런 게 아니야. 그런 회의감이 조금 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기 초반에 자퇴를 하고 하죠. 그래서 해마다 자퇴하는 학생은 몇 명씩 있어요. 애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버리도록 하시고 겨울방학에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야 학기 중에는 그게 다시 커버가 힘들어요. 방학 때 많이 해놔요. 되게 바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일요일날 갑자기 개강을 빨리 땡기자. 수요일날 개강하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기하는 그다음에 공간도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벡터 먼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벡터는 너희들 혹시 물리 했던 친구들 물리 좀 공부해 보면은 애들이 물리 약간의 선행이라도 한다라 그러면 거기서 벡터 개념을 힘 배울 때 많이 하죠. 그때는 물리 시간에는 어떠한 벡터까지 다 보면 공간 벡터 평면 벡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거 다 공간 벡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이라는 개념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외적. 그래. 공간 벡터를 다룬단 말이에요. 외적에서.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하 같은 경우 예전에 혹시 기백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공간 벡터가 사라졌어요. 등등등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되게 담백해졌어요. 그래서 좀 편해. 벡터도 그렇고. 자, 너네들이 이제 수학 과목을 학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절대평가하는 게 있고 상대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중에서 1학년 1학기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상대평가. 1등부터 9등까지.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 배우는 과목 두 과목 중에 기하라는 친구는 절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처럼 A, B, C 등 그래서 여기 커트라인은 좀 쉬운데 여기 커트라인이 조금 빡세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성향이 많냐면 중간고사를 딱 치르고 기하, 기말은 무조건 쉽거든요. 기하는 너네들이 선생님이 돼보면은 거꾸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편한데 중간고사 때 시험이 만약에 쉬워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래 점수가 그럼 기말 때 조금 다운시켜야 되겠지. 근데 기말 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게 어려워. 어떤 이유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내가 의도한 것보다 높게 혹은 낮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선생님들의.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중간고사 때 일단 어렵게 내.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그럼 평균이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과거니까 평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40. 30. 어디서 좀 들었어? 40 정도까지 나와. 진짜 수학 성적이 평균이 40이 좀 안 될 정도로까지 나와. 그러면은 기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평균 한 8, 90 나오게끔 쉽게 내버리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A 받을 애들은 거의 중간고사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기말 때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냥 B는 에휴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들어가도 B는 나와요. 이래버려. 그래서 이 기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
기말은 쉬우니까 기말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기말 같은 거, 지금 기말 보기 전이잖아요. 학생들한테 계속 하는 멘트가 야 프린트에서 숫자만 바꾸고 프린트에서 다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계속 보내. 그러나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난이도 조절은 없어요. 기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거 영수, 인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커트라인에서 어느 정도냐면 B는 중간 기말 합쳐서 60점에서 70점 정도? 평균이 아니에요. 도합 60에서 70점 정도면 B는 나와. 네, 쉽게 보이죠? B는 와,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이 40입니다. 그에 반해 A 커트라인은 저 위에 있어서 조금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학생들이 간당간당하다 싶다 그러면 A까지 노릴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밖의 과목들 같은 경우도 평균은 그 정도에서 항상 형성이 돼요. 40에서 잘 나오면 50 정도 돼요. 그 안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등급에 대해서 퍼센티지나 이런 인원수 보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너네들 한 학년에 몇 명이야? 160, 그죠? 160명. 그래서 구글 같은 데 내신 계산기 이런 거 치면 거기에서 퍼센티지 딱딱딱 다 하면서 인원만 딱 넣으면 몇 명까지 몇 등급, 그지? 그런 거 보면 자, 우리는 이 중에 시작이 2차 목선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혹시 2차 목선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너희들이 다른 거보다 과거 입시 준비하면서 뭐라고 할까? 자기소개서? 이런 데다 쓰는 혹시 그런 주제들 중에 그렇죠. 원뿔곡선이라고 하죠. 원뿔곡선. 원뿔곡선. 그러면 왜 원뿔곡선이라고 하겠어요? 원뿔을 자른 단면의 모양이 이 2차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원뿔곡선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빼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의인데 조금 칠판이 작아서 불편하긴 한데 일단은 좀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원뿔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걸 흔히 직원뿔이라고 해요. 그렇죠? 직원뿔. 이게 밑면과 수직을 이룰 때 직원뿔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그 단면이 원이 될 거고 거기서 살짝 기울이면 타원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때 얘기하던 타원은 우리가 수학적 정의가 전혀 없이 적당히 찌그러진 원을 타원이라고 이야기하던 거였어요. 그죠? 타원의 정의를 모른 채.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배우고 나면 타원이 뭐고 쌍곡선이 뭐고 포물선이 뭔지 우리가 구분을 뭘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얘네들의 정의를 알아야 이제부터 쟤를 자를 때마다 생기는 도형이 왜 얘네 중에 하나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포물선. 자, 포물선은요, 한 점과 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이러한 점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어떤 하나의 점이 있고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그었을 때 PH와 PF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포물선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포물선에 대한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y는 x제곱. 이 참수를 다른 이름으로 포물선이라고 한다더라. 자, 지금부터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타원. 타원은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이에요. 이러한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에요. 그러면은 합이 일정한 애들이 타원이면 쌍곡선은 뭐겠어요? 그렇죠. 쌍곡선은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러한 점들의 모임. 이게 일정이에요. 우리가 저걸 조금 알아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원은 적당히 찌그러진 원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 정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할 게 일단 타원이에요. 자, 타원 여기에서 살짝 기울여서 밑면보다 살짝 기울여진 형태로 슥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타원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밀한 개념보다는 조금 우리가 공간지각 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한 기본적인 게 필요해요. 너희들 평면에서 어떤 삼각형 주고 여기에다가 왜 내접원이냐 그리고 외접원이 존재하며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겠죠. 제일 무난한 방법이 뭐 정과좌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네들이 그 전에 했던 외심, 내심 이런 것들의 유일성, 존재성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직관에 의한 설명을 한번 조금 해볼게요. 이 부분은 대학 1학년 때 친구를 잘못 따라가서 동아리를 쓰잘데기 없는 동아리죠. 수문연이라고 있어요. 카이스트에. 뭐의 약자인가요? 수문연. 수학 문제 연구예요. 왜 그런 동아리를 따라가가지고 그때 첫 번째 세미나 때 했던 주제인데 이런 게 약간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평면상에 부피라는 개념은 없지만 우리가 잘 보세요. 내접원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하나 뒤집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그만 원을 이렇게 떨고 그래놓고 여기에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럼 어때? 두 변에는 맞닿아인 채로 계속 커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바람 넣는 걸 멈춰. 그럼 걔가 내접원이야. 그죠? 반대로 외접원은 큰 원에다가 얘를 툭 하고 떨고 그럼 두 개의 꼭지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슬슬 빼. 바람을 슬슬 빼면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까지 닿는 그 순간 바람 빼는 걸 멈춥니다. 그게 바로 외접원이야. 이거를 공간에도 활용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어떤 적당한 삼형체에 대해서 외접부나 내접부가 항상 존재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자, 평면상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 근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공간에서도 이게 9가 되면 외부의 한 점에서 근 수많은 접선들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싹 모으면은 그 입체도형이 약간 꽃갈 모양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해. 이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제일 쉬운 타원부터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서 약간 비스듬히 자를 거예요. 약간 너무 그 약간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면 경계가 요 빈면과 평행하기 직전까지는 타원이 나와. 너네들이 생각해봤을 때 선생님 이렇게 자르면 타원이 안 되잖아요. 밑에가 뚫려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개념은 얘가 무한히 뻗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한히.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만 생각한다? 그럼 타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타원이 요만큼 지워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한히 뻗어 있는 원뿔을 잘라낸다. 그랬을 때 그 단면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요 빗변이라고 해야 되지? 빗변과 같은 기울기를 갖기 전까지는 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자 여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자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개념으로 여기에 불을 조그만 구에서 시작해서 바람을 점점 불어넣으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 구가 요렇게 요 면에 접하며 이 위쪽 원뿔에 접해 있는 이렇게 접하겠죠. 이러한 형태의 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게 요건 납득이 돼요. 그걸 밑에서도 똑같이 큰 구에서 시작해서 위로 밀어 넣으면서 바람을 조금씩 빼면서 어느 순간 여기에 접하게끔 구를 그려줍니다. 어느 순간 여기에 딱 접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구를 찾아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겠지만 이 접하는 접점 요 두 점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F와 F'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단면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어떻게 일정한 값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자, 꼭지점에서 적당히 옆면을 따라 직선으로 그어줍니다. 이때 생기는 교점 하나, 교점 둘, 그리고 교점 셋. 요걸 P, 그리고 여길 A, B.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접점을 F'과 F라고 놓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약간의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면에 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면에 접점이 있겠죠?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 접점하고 쓱 이었어. 그럼 이 PF는 이 점에서 이 구획은 접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있을까? 접선이요. 그래서 이 면의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이 면의 접점 F까지 그은 PF는 접선이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PA 또한 접선이에요. 지금 이 파란 직선 자체가 이 구와 이 구의 접선이야. 어때요? 자, 같은 이유로 PF'이 PB의 값이랑 같아요. 즉, 이 점 P를 어디에 잡든지 간에 요 길이 A에서 B까지의 길이와 동일하거나 일정하거나 따라서 타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적당히 찌그러진 원이니까 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타원 하나 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쌍곡선이니까 쌍곡선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쌍곡선은 또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쌍곡선. 쌍곡선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곡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원뿔을 대칭 형태로 위아래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평면으로 잘라버리고 그래야 두 개의 곡선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타원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기서는 적당히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도 단면, 여기에도 단면이 생기면서 그 두 개의 단면을 합쳐서 있는 네, 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쌍곡선을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게 어려워. 그래서 교재에 자꾸 좋은 그림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거라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굴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 원뿔에 접하면서 이 면에 접하는 그러한 굴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적당히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각각의 접점을 F와 F'이라고 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교선, 여기서도 이렇게 교선이 생길 겁니다.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파란 선을 그어줄 때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게 파란 선을 여기에 이렇게 그어준다면 그거 연장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나가 앞에 나오면 하나는 뒤쪽에 나타나겠죠? 잘 생각해보면 그죠? 이게 입체다 봅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 교점 두 개의 교점 그 다음에 잘라낸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지점이면 저기가 뒤로 가는 거 같아요. 어떤 거? 끈끈끈끈한 교점이 그죠? 교점이 여기 말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 면하고 만나는 거 있잖아요. 면하고 만나게끔 이제 네, 여기를 저 P라고 할게요.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P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납득이 좀 되려나? 그럼 여기서는 뭐와 뭐가 같겠어요? P, B랑 P, F 프라임이 같아요. 이 개념이야, 이 개념. 이 면에 F 프라임도 있고 P도 있는 건데 이 면에 같은 면에 F 프라임이 이 구와 접하는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P, B랑 PF 프라임. 자, 그 다음에 그 면에 P도 있고 F도 있는 건데 그래서 PF가 접선이고 PA 또한 접선이다. 그래서 PA와 PF가 같아요. 그래서 빼주면 PF-PF 프라임은 AB로 일정하다. 따라서 쌍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쌍곡선이다.
여기에 생기는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두 개의 곡선이 쌍곡선이다. 미리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미 쌍곡선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곡선들 중에. 유리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y는 x분의 1이 쌍곡선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한 점까지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러한 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쌍곡선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원뿔에서 왜 얘네들을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네. 저는 타원을? 얘기하고 타원만.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거기에 제가 최대한 그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붙여놓는 게 편할 거예요. 제가 제대로 내용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칠판이 좀 더 큰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칠판 있잖아요. 이런 거 한 4개 정도 돼요. 위로 올리고 내리고 밀고 너 그래서 상원이야? 상원이, 재민이, 재욱이, 여운이. 이번이 그때 일요일에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일요일에 그때 갔다 왔어요? 아니에요? 그쵸. 요새는 패드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은 일정 정도 지나면은 제가 파일을 공유를 할 텐데 수업하는 모든 교재를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2주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났다가 다운이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하면 다시 올려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곡선이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해. 그런데 의외로 우리에게 친숙할 수 있는 이 포물선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공간 도형이기 때문에. 내 그림보다도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남은 포물선. 포물선은 그럼 너네들 잘 생각해봐. 이 쌍곡선이 생기려면 이 빗변보다 아까 타원은 요거에서 살짝만 기울였는데 얘와 얘가 둘 다
이러한 단면이 생기려면 이거보다 더 어때야 되냐면 더 기울여야 돼.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딱 요 기울기로 잘랐을 때 모양. 그게 포물선. 딱 우리가 이 빗변의 기울기랑 그 이전에는 타원 이러면 뭔지 몰랐지만 더 기울이면 쌍곡선이었는데 요렇게 자르면 그게 포물선인가 보다. 그래서 빗변하고 평행한 평면으로 슥 하고 자르면 지금까지는 직선으로 잘랐는데 이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면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될 겁니다. 이러면 아까 포물선을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어떤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한 점과 그 직선을 여기서 찾아내기 위해서 그 한 점은 우리가 쉽게 여기와 여기에서 하듯이 여기에 또다시 구를 하나 만들어내면 될 거예요. 구를 하나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면과 접하는 접점 여기를 일단 F라고 할 겁니다. 이 면과 만나는 접점 F. 그러면 직선은 어디 있을까? 직선은 어디 있을까? 자, 직선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이 원뿔과 이 구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선 노란 선을 포함하는 이 노란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자를 때 쓴 그 평면과 지금 만들어낸 이 두 면 사이에 교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선. 면과 면이 만나니까 교선이 생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직선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또 여기서 슥 하고 하나 그어줘요. 그런 생기는 이 한 점 P,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교점 A. 자, 이제 PA의 길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PF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PA도 접선이고 PF도 접선이다 라는 거는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잠깐만, 너희들의 입체 이런 개념을 여기를 어렵다.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단면을 만들 거면 내가 이러지 말고 여기를 점선 하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점을 여기로 잡아줘요. 자, 그럼 PA랑 PF가 같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것만은 부족해. 왜? 분명히 L을 여기로 잡았거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L에
P에서 이 곡선과 만나는 이 P라는 점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을 거예요. L에다가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그을 겁니다. H. 자, 지금부터 이해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이 pH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개념을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리고 너네들이 공간 벡터를 안 배우는 마당에 어떠한 다른 표현을 쓰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울기라는 표현을 써볼게. 자, pH가 이러한 방향으로 있다라고 하면 PA는 거기에서 살짝 돌렸을 뿐이에요. 같은 면에 대해서. 같은 면에 대해서 PA의 기울기와 PH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PH, 즉 이 자른 이 면과 빗변은 같은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PA 자체가 빗변이에요. 그러하니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고 같은 기울기로 같은 점에서 같은 면에다가 그었을 때 그 길이는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F랑 PH가 같으니 우리가 아까 원했던 한 점까지의 거리와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정보역이 되다. 그래서 포물선이 그래서 오늘은 포물선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너희들이 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는 교재를 기하라는 교재를 천재 출판사에서 아니면 기하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자, 여기서는 순서가 포물선, 타원 배운 다음에 뭉뚱그려서 접선을 배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포물선 배우고 포물선 접선, 타원 배우고 타원 접선, 쌍곡선 배우고 쌍곡선의 접선을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포물선과 재미까지 학원에 보다시피 시계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막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얼얼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즐겁게 하려면 어때요? 잘 쉬어줘야죠. 한 시간쯤 되면 얘기 좀 해주고 그래. 시간 벌써? 딱 1시간. 깁시다. 이게 내 감각인가? 아, 시계 따윈 없었는데. 자,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그러면 수업 영상은 단체에 올리시는 거예요? 아, 아까 얘기했다시피